글로벌 히스토리 휴머니즘 토크쇼. 아는 사람 모르는 이야기 인물사담회. 자, 6월입니다. 굉장히 초목이 푸르른 달이기도 하고 네.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잠시나마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친 영웅들을 위해서 또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난세 국가를 위해 일부는 개인의 영달을 추구했겠지만 각자의 대의 명분을 가지고 구현이 일어났던 영웅들의 시대 삼국지의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신나 보이네요. 예. 부제가 아는 사람 모르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들을 잘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의외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누굴까? 역시 이 제갈량을 따라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미화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当然，我即刻发信给关张赵，令他们率军前来。是陛下，臣失敬，告罪告。 오늘 그럼 제갈량의 민낯을 저희가 아니 우리 배상재 씨는 삼국지 좀 꽤나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저 좋아하는데 사실 네. 우리나라에 워낙 삼국지 덕후들이 많으시기 많아요, 때문에 많아요. 저도 학창 시절에 삼국지 막 3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이런 친구들이 워낙 많았고 저는 한 대여섯 번 읽었습니다. 책으로는. 그다음에 뭐 삼국지 게임으로도 몇 번 했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좀 약간 초급 단계의 팬 정도? 예. 아니 저는 사실 이제 삼국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급하게 영화로 좀 어떻게 요량을 좀 부리고자 예, 혹시 금성무 씨 나오는 삼국지 보셨나요? 어우 적벽대전이요. 아, 금성무 잘생겼다. 너무 예, 멋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론입니다. 제 그 이미지의 제갈량 이미지는 약간 그 금성모 씨.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삼국지는 그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 얘기신 것 같아요. 그쵸, 나관중. 근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설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예. 근데 어쩌면 오늘 제일 그 장도연 씨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요? 제가 제일 모르는데. 섣불리 아는 것보단 차라리 모르는 상태에서 차곡차곡 이야기를 쌓아가는 게 애매할 바에야 그렇죠. 그냥 아예 예. 편견이 없는 게 더 나을 그렇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미 편견이 생겼네. 금성무 얼굴이다. 그거 하나. 예. 근데 외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 공명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게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공명의처는 아주 못생긴 추녀로 나와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명사 황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을 추천해요. 내 딸이 머리는 노랗고 얼굴은 까맣지만 워낙 재능이 뛰어나니까 당신하고 맞을 겁니다.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인데도 자기 딸을 이쁘다고 말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갈량 같은 경우 아주 흔쾌하게 여자를 자기의 처로 이제 맞아들이게 되죠. 외모보다는 재능이라고 하는 쪽을 이제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간인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도 도는 거죠. 제갈량의 신부 고르는 거는 따라하지 마라. 그럼 추녀를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이 심하네. 조선시대에 그린 제갈량 초상이 있거든요. 저 오른쪽 위에 보면 글씨가 쭉 적혀 있지요. 예, 숙종 임금님이 쓰신 글씨입니다. 그래요? 같은 시대에 태어나 함께 세상을 다스려보지 못함이 한스러워 오로지 경모하는 마음을 기탁해 글을 쓰노라. 우리 이제 사극에서 많이 나오는 장희빈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장희빈이 뭐 좋아가지고 장희빈을 중전마마로 하기 위해서 인현왕후를 내쫓았다가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인현왕후를 다시 들어오라고 했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듣거라! 비만기를 아리겠다. 중전 장씨는 희빈으로 강봉하여 취선당으로 내치고 또한 장희제를 위시하여 국정을 이렇듯 어지럽게 한 장씨의 일종 낭당은 귀양을 보내라. 그러면서 이 제갈량을 딱 보니까 굉장히 충성스럽고 똑똑한 신하고 그런데 뭔가 부인의 외모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걸 보면서
난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셔가지고 외모에 좀 당신이 이 시대에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럼 나한테도 그럼 장희빈 너무 좋다고 인연하고 갑자기 내쫓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지 않았을까 한탄스럽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팬심을 담아서 쓴 글이 아닐까. 그 제 이름이 말이죠. 성재 아닙니까? 네. 이게 그 한자로 하면은 빛날성의 재상재. 그래가지고 사실상 제갈량을 그 상징하는 장명이었어요. 맞아요? 예, 굉장한 충신이고 굉장한 지략가고. 부모님하고 이제 전화 연결해 볼 거예요. 예? 근데 정말로 이 제갈량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충신이었을까요? 충신. 그 출사표나 이런 것도 보면은 충신의 아이콘 아닙니까? 약간 교수님 미소가 약간 번지시는 우리 대갈량. 오늘 뭐 사담회가 다 끝난 다음에도 제갈량을 완벽한 충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아들까지 대를 이어 충신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고. 출사표 이런 거 뭐 망고의 명분이다. 충신이라면 출사표를 읽고 눈물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 뭐 이거 유명했던 것 이미지 같은데. 세탁이 너무 좋게 된 거 아닌가요? 출사표 그 제갈량에 대한. 수능에도 나온 그 명문 아닙니까? 괜찮으세요? 좀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삼국지는 삼국시대가 끝난 다음에 서진의 역사가 진수가 쓴 이제 정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삼국지연의는 명나라 때 나관중이 창작을 했던 이제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대 때 이제 나관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민간에서 흘러다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종합하고 거기다 좀 더 작가적 상상력을 이제 부여해갖고 책을 만든 거죠. 썰들을 좀 모아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은 아주 철저하게 정사에 입각해서 우리가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좀 제가 알고 있는 판타지들이 좀 깨지는 날이 되는 건가요? 가능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유비, 관우, 장비 그 삼형제의 그 우애라고 해야 되나요? 뭐 친형제는 네, 아니지만 형제. 그건 맞나요? 도원결의는 없습니다. 진짜요? 시작부터 아주 도원결의가 없다고요? 정사에는 도원결의는 나오지 않아요. 복숭아 그 과수원 없어요? 아니 딴나무인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의 정이 형제간과 같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나옵니다. 위나라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사이가 비록 형제간이라 하지만 그 정은 부자의 정과도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원결의는 소설에서 이제 첨가가 된 거고요. 출이네. 예.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제갈량이 활약했던 시기하고 예. 소설이 나온 시기하고 거의 뭐 1000년보다도 훨씬 더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 시대의 태조 왕건하고 이 김영철 선생님 나왔던 그 태조 왕건 드라마의 시간차 거의 그 정도? 그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비유가 어머 세상에. 근데 진짜 적대네. 그런데 이제 그 김영철 나오는 그거 보고 나 궁예에 대해서 잘 안다 라고 하는 거 약간 무리수일 것 같잖아요. 이거 4달러밖에 모르잖아. 그럴 것 같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 4달러는 장군의 하늘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그건 궁예. 예. 이건 궁예 맞잖아. 그게 이제 궁예 태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분란이 온다니까. 4달러는 장군의 아들. 그러니까 막 헷갈리게 된다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누가 그렇죠. 짐소리를 내었어.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너무 그 삼국지 문외한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아는데 이 중국의 삼국이라면 사실 그 배경 지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어렵긴 하거든요. 네. 지도를 한번 사용을 하면 수환 시대 때 이제 그 수환 상황을 시대요?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근데 나는 글렀다. 왜요? 왜? 이거 보자마자 진짜 청주랑 양주의 고령이 양주. 글렀네 글렀어. 예, 전체 13개의 주라고 하는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연주와 청주를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주인공이 바로 조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유비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이 익주, 지금의 이제 사천 지역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파촉이라고 불렀었죠. 여기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천탕면 좀 드시면서. 아우 맛있다. 저 양주, 손씨 집안의 이제 근거지가 돼서 오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던 서주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제갈량이 태어나는데 서주 대학살이라고 해갖고 조조가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서주에 이제 백성들을 대거 사륙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갈량이 서주에서 형주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형주로 옮겨온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게 됩니다. 三弟说的痛切，当服一大白。管他们叫腐儒呢，腐儒是什么呀？我们三兄弟进山访贤，有如登高拜天。刘备斗胆请你出山相助，先生不出，苍生无救。主公，诸葛亮愿效犬马之劳。 삼고초려. 뭐 요즘에도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 이제 그렇죠. 뭐 재능 있는 사람한테는 그 정도의 정성이 좀 필요하다. 인물사담회와 또 저의 만남 뭐 이런. 삼고초려 했었나요? 제가 PD님 삼고초려해가지고 여기 장도연 씨 옆에 앉고 싶다. 예. 삼고 EBS. 예. 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유능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정성이 필요하고 네. 또 그런 것에 감동을 해서 평생 또 주군으로 섬기게 되는 고도로 연출된 만남. 삼고초려. 3번을 찾아가가지고 같이 좀 일합시다라고 했다는 거 이런 거는 유비가 또 굉장히 인재를 얻기 위해서 그러네.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낸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유비는 사실 뭐 그런 뭐 갈망이 좀 있고 네, 파이팅도 있었는데 왜 보통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형님이 좀 약간 손 아랫 사람한테 이렇게 먼저 이렇게 구부리면 괜히 옆에 동생들 뭐 하는 거야? 형님 하지 마세요. 너 이씨 제갈 그치. 너 우리 형님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래, 지금 그랬거든. 한 번 찾아왔으면 바로 따라올 것이지 이런 식으로 맞아요. 또 무력이 있는 관우 장비니까.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3번 찾아간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사실은 당시에 이제 인재를 얻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관례였었어요. 그러면은 조금 마음에 드는 데서 오퍼가 와도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3번 정도는 2번 정도는 약간 거절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후한 말에나 통할 만한 그런 비즈니스 요즘 매너인 것 같이 같고요. 그 이제 빨리빨리 요즘 시대에는 같을 예. 때는 일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는 삼고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 셋밖에 없어 이랬던 상태인데 거기 이제 제갈공명이 들어오게 되면 자신들하고의 거리 관계가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 멀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 섭섭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정사에서도 관우라든지 장비가 많이 불평을 해요. 그때 이제 유비가 그 유명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갈과 나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유명한 사자성어 수어지교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수어지교. 제갈량을 얻고 드디어 이제 용병 집단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제갈량이 나름대로 어떤 그런 위치가 좀 있긴 있었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뛰어나긴 했나 그래서 봐요. 이제 제가 유비한테 제갈량이 갔다고? 거기 그렇게 생각보다 안 나쁜가 보네. 라면서 딴 인재들도 이제 같이 모여들 정도로. 명성은 꽤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때 이제 당시에 제갈량은 어떤 상태였었느냐 와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샌님 타입의 학자만은 아니에요. 정치에 꿈이 있었던 사람이죠. 야망이 있었구나.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망 있는 제갈량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조조한테는 못 가겠는 거라. 조조가 서주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모습 그런 거를 봤다? 그런 게 젊은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약간 한이 돼가지고 조조 내가 복수하고 만다. 어떤 조조와 싸우려는 마음 이런 게 평생 동안 불탔던 게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자신이 서주에서 겪었었던 것들 자체는 뭐 영원히 잊기 힘들었겠죠. 서주 대학살 때문에 뭔가 복수심이 있었는데 자기를 불러줄 뭔가 주군을 기다렸던 거예요. 뭐 유비도
제갈량이 간절했지만 제갈량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유비가 그야말로 딱 맞춤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실 제갈량 입장에서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딱 만나서 악수 반갑게 하고 야 지금부터 우리 원팀이야. 이렇게 가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3번 정도는 찾아와야지만 자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명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임협의 그런 질서를 갖고 있어요. 제갈량이 생각하기에 이걸 깨지 않으면 이 팀 자체가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삼고초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임협으로서의 한마디로 이제 껍질을 벗는 거죠. 창업집단으로서의 성격을 이제 갖추게 하는 모든 것이 고도로 연출된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갈량은 전쟁에서 많이 활약을 한 인물인 만큼 원흉이라는 무기를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배성재 아나운서 선생님께서는 군대를 어떻게 다녀오셨죠? 저는 뭐 육군병장, 장군차 운전병이었습니다. 장군차 운전병. 예. 사격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사격은 그 훈련소 때 네. 그 20발을 다들 쏘는데 네네. 20발 만발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20발을 다 정확하게 이제 명중시키면 특전사에 차출된다는 괴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괴담이 19발까지 맞춘 다음에 마지막 한 발 살짝 빗나가게. 일부러? 예, 그래서 진짜요? 19발을 맞췄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복학생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거? 진짜인데요? 대학교에서? 진짜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운전병. 그렇다면 혹시 이거를 한번 쏴보시겠습니까? 요거. 이게 원흉하고 똑같은 제품 같지는 않고요. 예. 원흉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화살을 자동으로 쏠 수 있게 해놓는 그런 장치입니다. 실제 활을 쏜다라고 하면 이 활실 당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그리고 그 상태로 이렇게 조준을 조준해야 해가지고 되고. 놓는다는 게 이게 팔 힘이 세고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자동으로 해주는 장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슉슉슉 계속 나가더라고. 이거를 이렇게 우와. 이렇게 장전을 하고요. 신기해요. 그 시대에 연발 화살을 만든 거네요. 이거를 이건 진짜 획기적이긴 하다. 시범으로 한번 쏴볼게요. 시범으로. 요거를 이렇게 제끼면 딸깍 이렇게 소리 나는 지점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걸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내리면 이제 발사가 되는 건데. 쏴보죠. 아하. 이거 꽂히지가 않네요. 앞에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정중하게 맞춰주세요. 아, 그럼요. 너무 희망의 기업 씨. 이렇게 하면 전장에서 벌써 돌아가셨어요. 정민 선생님 제가- 한번. 원흉이 정확하게 어떤 버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알 수는 없는 상태이긴 한데 아마 저 비슷한 무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뭐 외모도 준수하다고 하고 발명도 잘하고 뭐 지략가고 약간 지금까지는 단점이 없는데요. 너무 완벽한 인물 그러니까요. 같은데. 여기다가 뭐 더 얘기를 하나 좀 더 해보자면 정세를 읽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일단 송건하고 천하를 3분하는 거죠. 근데 형주 북부를 차지를 하고 익주를 차지한 상태에서 낙양으로 올라가고 장안을 옆에서 친다면 이 조조를 능히 제거할 수가 있고 조조를 제거한 다음에 북중국을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손씨가 있는 양주를 차지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대로라면 정말로 제갈량이 생각했었던 천하 통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시절에 이 중국이란 땅덩어리가 엄청 넓은 건데 형세랑 막 이런 걸 다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이제 뛰어난 군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봐도 헷갈리는데. 실제로 적벽 대전, 삼국지에서 뭐 가장 유명한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유비가 송건하고 손을 잡고 조조를 물리치는데 성공을 하면서 제갈량이 제안한 그 전략 그렇게 맞아드는 듯 했지요.
결국은 뭐 맨 마지막까지 가면 그대로 먹혔느냐라고 하면 뭐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자, 저희가 배성재 씨 모르게 제작진과 짜고 특별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시죠? 그분 모시기 전에 네네. 일단 화면부터 보시죠. 날씨가 오늘 되게 좋게 됐어요. 구름도 야, 일찍부터 우리 사람들이 진짜 제작진 너무 노력을 많이 해보면. 곡성? 곡성? 무후사. 제가 무슨 계십니까? 예. 누구십니까? 제갈 공명 할아버지를 모신 제갈 민종, 제갈 일종. 아니 그렇게 이제 지금은 총 저거 안 하지 무사 사당으로 들어갑니다. 곡성에 제갈 집성촌이 있나요? 여기가 이제 자자일촌 해갖고 한 10여서 대 이상. 지금도 살고 계세요, 많이? 아니요, 두 집 있는데 거의 다 나가시고. 제갈 성을 쓰시는 분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갈이라고 해갖고 아세안 금메달 따고 그랬고. 혹시 제갈 성렬이 나온 거 아니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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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아니 진짜 제갈 성렬이 같죠? 아니, 좋아하시네. 부끄럽네요. 아니, 배성재 씨한테는 오늘 이제 출연하시는 거 비밀로 하신 거죠? 예, 물론이죠.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서 제 네. 사랑하는 또 동생 또 보고 싶어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아니, 이 두 분 콤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동계올림픽 때마다 화제가 되는 두 분이야. 지난 평창 때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황상적인 콤비를 이루면서 대갈 콤비라는 그 중계 명품 중계를 했었죠. 질주! 본네! 하나, 둘, 하나, 둘! 죄송한데 왜 열받게 큐카드를 들고 계세요? 아니, 주식이니까 듣고 있는 거고요.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 갔을 때 계속 중국 사람들 만날 때마다 사인해주면서 자기 제갈량의 후예라고 계속 말을 걸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족보가 좀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네, 시조는 제갈량의 아버님이시죠. 제갈규 할아버지의 5세손인 제갈충 씨가 위나라의 지배가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신라로 건너가셨고요. 신라로 넘어오셨다. 네네. 네. 고려 때 제씨와 갈씨로 나눠지는데요. 현재는 제씨와 갈씨 또 제갈씨. 그러니까 이성 본인인데요. 조상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씨와 갈씨도 네. 있고 제갈씨로 합쳐지고. 네. 혹시 본인이 제갈량 기질을 좀 난 닮은 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DNA가 있나요? 저는 이 부분에서 겸손하고 싶지가 않은 게 저는 이제 뭐 선수 때는 잘 못 느꼈어요. 한 20년간 지금 제가 의정부시청 빙상단 총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주시는 그 지혜를 생각하면서 전략을 딱 짜서 지시했을 때 그것이 맞아 들어갈 때 성공할 때 여러분은 쾌감을 모르실 거예요. 내가 제갈량의 후손이다. 그렇죠. 스케이트를 타시는 선수들이 관우 장비라면 뒤에서 작전을 짜는 사람은 제갈성령. 그렇죠. 이것이 바로 총칼은 없지만 사실 우리가 시합을 나가는 건 전쟁입니다. 지난해 우리 김민선 선수가 세계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3관왕, 유니버시티 대회에서 3관왕. 이러한 그 성적을 냈다는 거. 네, 틀린 말은 아닌 게 진짜 김민선 선수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 단거리 이끌고 갈 최고의 인재가 또 의정부시청 소속이고 이렇게 빨리 해야 끝납니다. 지금 대본에 없는 얘기를 시컷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 알거든요. 빠른 진행이라 숨차. 우리 제갈량 할아버지에 관련돼서는 최고의 유명한 음식입니다. 중국 음식이 나오겠네요. 네. 기대됩니다. 일단 저희 일단 베이징 덕 하나 나오겠죠?
와우, 기대 좀 할게요. 네. 야. 여기다 갖다 놓고. 어이구, 2개씩이나. 야, 왜 이렇게 푸짐하죠? 묵직해요. 일단 요리 같습니다. 오호. 어떤 요리입니까? 오!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이만한 만두 보셨어요? 이렇게 커요? 엄청 커. 서울 오랜만에. 저는 인천에 오래 살아가지고 인천 차이나타운에서도 저는 이런 만두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크고 처음 봤는데. 그럼 어떻게 만두를 먹어야겠죠? 아무렴요. 아유, 그럼요. 이거 먹으라고 또 갖고 온 거 아니겠어요? 네, 드시라고. 예. 성의가 정성껏 있으니. 준비했습니다. 5명이니 감사합니다. 어우, 좋다. 야, 이게 진짜. 야, 이거 진짜 만두네. 셰셰. 와, 이것들 손은 똑같네요. 우리가 아는 만두 소랑. 와, 교수님 너무 귀여우세요, 지금. 교수님 너무 캐릭터신데? 너무 귀여우셔. 잘 만드셨네. 진짜 맛은 그 만두랑 똑같네. 이 유명한 이야기죠. 제갈량이 남쪽 정벌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오는데 풍랑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려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신, 홀령 이런 것들이 항상 못 가게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이럴 때 보통 사람 머리를 제물로 바쳐야지 이 신이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밀가루로 약간 머리 모양으로 둥그렇게 만들고 그 안에다가 고기로 속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머리 대신이다. 그래서 그걸 이름을 만두라고 붙여면서 했다. 이게 그럼 정사에도 실제로 아닌가요? 칠 떠시네요. 네. 하여튼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스피드 스케이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유. 우리 제갈량 할아버지의 지혜를 적용해서 우리 많은 선수를 열심히 가르쳐서 또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뒷쪽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감사합니다. 예. 역시, 케미가 좋네요. EBS에서 저분을 뵙게 될지 몰랐네요. 네. 아무튼 삼고초려를 통해서 제갈량과 유비가 이제 한 팀이 되고 네. 천하통일을 꿈꾸게 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게 정말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수어지교라고 말할 정도로 신뢰하고 있었는가? 사실 이런 의문이 드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보통 이제 유비랑 제갈공명하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지극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군신각에 그럼 단적으로 보여주고 제갈공명을 충신의 아이콘으로 설명하게 하는 장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유비가 이제 유언남기잖아요. 그렇죠. 얘가 좀 별로다 싶으면 자네가 그냥 임금이 되게 얘 그냥 제끼고 네가 그냥 날아 먹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제갈공명이 막 덜덜 떨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바로 그 장면이죠. 네. 예, 바로. 父王，丞相来了。臣 그렇죠. 관우장비 이미 다 떠나가지고 这大业可成，汉室可行。 결국은 천하통일을 못하고 이제 유비는 눈을 감는 장면. 20几年过去了，卿之才，胜曹丕、孙权10倍、100倍。有卿在，必能安邦定国，终成大业。至于孺子阿斗，你愿意辅佐就辅佐他。如是你觉得他不成大器，你可取而代之。此理传属，承继帝位。 陛下， 이건 사실이겠죠. 예, 정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즉 제갈공명을 충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진수예요, 진수. 당대인의 목소리로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진수는 이 장면을 갖고 그야말로 이제 지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자의 지위를 그대가 스스로 차지해도 좋다. 그래. 이거는 약간 왕이 돼도 좋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못하다면 네가 차지해도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 찬탈해라라는 얘기거든요. 신하 입장에서 뭐냐 이 역적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어느 신하가 예, 그것이 주군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사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보통 만화에서 보면 귀 크고 좀 이렇게 눈 축 처져갖고 정말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 있죠. 온화한 인상. 네. 네. 근데 실제로 당시에 유비를 뭐라고 했었냐면 효웅이라고 불렀어요. 효가 뭐냐면 올빼미 효자예요. 맹금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나운 사람이고 야심만만한 사람인 거죠. 유비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제갈공명이 이미 상당한 자신의 이 세력이라고 하는 걸 갖추고 있고 맘만 먹으면 이 사람이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반쯤은 포기한 게 있는 걸 수도 있고 반쯤은 자기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 갖고 내가 네 생각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너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반협박조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신하로서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운 정말 남명 중에 남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약간- 안에 뼈가 있었네. 와, 약간 소름 돋는 대목이네, 어떻게 보면. 너무 서늘한데요, 뭔가 이 얘기 약간, 들었을 때. 약간 반어법적으로 이런 거 있죠. 반전인 이제 걸? 아버지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옆집 영감이 아들이 홍삼 사줬다고 엄청 자랑하더라. 아유 홍삼 넌 그런 거 사는데 돈 쓰지 마라. 그치, 좀. 그거 이러잖아. 아우, 홍삼, 뭘 먹어, 그 유난이지. 에휴, 난 죽어야지. 홍삼도 못 먹는 거.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약간 그런 먹는 느낌. 거. 그러니까 홍삼 사갖고 가야 되거든요 아버지한테. 그래 공명 너 똑똑하지. 내 아들은 좀 안 똑똑한 것 같아. 네가 왕하든가. 약간 이런 느낌.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약간 이렇게 저절로 되기 마련이잖아. 아니, 그래서 진짜 그걸 좀 우리가 이끌어내려고. 요즘에도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앞뒤 상황 다 봐서 그 맥락 파악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그때 뒤에 배경을 생각해보면 되게 약간 좀 섬뜩한.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건 어쨌든 반 정도는 그럴 수도 있는데 반 정도는 경고다. 이렇게 반반 정도로 보시는 거죠? 네. 근데 경고가 훨씬 더 크지 경고가 않았을까요? 크다. 네. 약간 40년 넘게 전 삼국지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었는데 멋있는 장면인 그치, 줄 그림이 그렇게 돼야 알았는데 되는데. 약간 속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길 바란다는 걸 깔아놓는 말이라. 제갈량이 뭐 똑똑한 사람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이렇게 다 꿰뚫어보고 결국은 이 아들 곁을 뭐 지키면서 지키나요? 오. 임금님으로 잘 모셨으니까 또 뭐 그런 거를 또 이제 또 캐치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당시 이제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보정이라고 하는 지위에 있었거든요. 황제 유고시에, 즉 황제가 아프거나 아니면 어린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해갖고 스스로 정치를 하지 못할 때 황제의 역할을 고스란히 이양받아갖고 황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황제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황제에 찬탈을 하지 않았다고 해갖고 이 사람이 곧 그래서 충신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충신인가 아닌가 그걸 들어보면 됩니다. 제갈량이 썼던 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글. 출사표. 그렇죠. 출사표죠. 사실 제갈량의 출사표는 네모였다. 앞에 사실이 붙은 거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인 것 같아요. 출사표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죄송한데. 교수님 어지러워요. 제가 한자 포기하고 학교 다녀가지고. 이게 출사표가 길지 않아요. 한 800자가 채 안 되는 거거든요.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진짜 이게 그죠, 그죠. 소인이란 말도 있고요. 예? 하나 더 한글 준비했습니다. 버전. 예. 진작 주시죠. 교수님. 이제 마음이 편하네요. 그죠?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읽어주세요. 모두 선량하고 진실하며 따라서 선제께서 발탁하여 폐하에게 남기셨으니 궁중의 일은 대소사를 막론하고 모두 그들에게 물으신 이후 시행하시면 크게 이로울 것입니다. 선제께서는 신을 비천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송구스럽게도 몸소 몸을 굽혀 신의 오두막을 3번이나 찾으시어 당세의 일을 신에게 자문하셨습니다. 이제 멀리 떠남의 표문을 올리니 눈물이 흘러 무슨 말을 아뢰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절절하네요. 그냥 절절한 느낌만 드세요? 지금 다시 이렇게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약간 자기 자랑 같은 게 조금 강하게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제가 살아계실 때 뭐 자기를 삼고초려했던 얘기를 다시 꺼내가지고 약간 나를 이 정도로 대우했다. 그래 이거지. 너희 한번 내 아버지 우리 집에 3번이나 찾아와갖고 그때 같이 우리 사우나도 가고 약간 이 이야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왜 이게 그러네.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랑이 이걸 왜. 많네.
혹시 이 출사표에 선제 그리고 폐하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각각 몇 번씩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겠어요? 선제가 더 많아요. 선제가 예. 훨씬 많네요. 선제가 13번 나오고요. 대신 폐하는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예요, 제갈량이. 내가 지금 한항실의 이제 부흥을 위해서 큰 뜻을 품고 출정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다 마련해뒀어. 그리고 그건 하나같이 다 니네 아버지가 결정한 거거든. 그들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큰 문제 안 생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충성스러운 그러네. 신하의 말일까요? 충성하고 좀 약간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다 해놨어. 그리고 약간 이 느낌이 있어. 가로 열고 내가 잘라서 가로 닫고 약간 이런 거 있어. 그렇죠. 넌 결제만 해. 너희 아버지가 3번씩이나 왔어. 뭐 해석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다만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출사표를 우리가 한번 봐본 거는 기존의 선입관에서 좀 떨어져서 좀 객관적으로 그 당시의 정세 자체를 한번 파악해 보자. 뭐 이런 뜻이 좀 있었습니다. 오. 출사표는 뭐다? 출사표는 지자랑이다. 아. 예. 홍 교수님은 네모 뭐라고? 네모다. 출사표는 맛김 요리다. 아. 즉 오마카세다? 오마카세다. 아하. 주방장이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넌 먹어라. 좋아하든 싫어하든. 넌 먹고 칭찬만 해. 맡긴 요리다. 그렇죠. 오호. 맡김 요리 먹을 때는 무조건 칭찬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예. 장국만 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국 더 주는 게 어디예요? 전 장국 매번 먹거든요. 배고프네요. 예. 아직 저희가 제갈량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뭐 반전이 있나요? 예. 좀 센 게 하나 남아 뭐 있습니다. 더 이상 센 게 뭐 있지? 우리 출사표도 엎었는데. 이미 지금 도원결이 없었던 것부터가 전 너무 지금 충격인데. 알려진 것처럼 제갈 공명의 후반부를 장식하는 가장 큰 사건은 5차례에 걸친 북벌입니다. 平定南方后，为保刘备，天下震动。传命，兵分2路。拖出去，无视行刑。丞相，谢丞相。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이걸 진행을 하거든요. 도대체 왜 5번을 진행했을까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서주 대학살 그것 때문에 조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위나라도 싫고 뭐 시간도 많이 지났거니와 이 시점이면 사실 조조 그 자체도 이미 세상을 떠난 많이 뒤 지났나요? 시점이거든요. 어떠세요, 백알량 씨? 근데 이제 뭐 뭔가 자기가 얘기한 게 있으니까 유비한테 뱉어놓은 게 있으니까 아, 그것도 지켜야 하니까. 지켜야 되니까 됩니다 5번 한 게 아닌가. 예. 일단 제갈량이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한실 부흥이라고 하는 거였었죠. 한실. 예, 한왕조를 이제 부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한실 부흥은 촉한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존립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전제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촉한의 국시예요. 예. 근데 이 국시를 외면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근데 북벌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다라는 거죠. 무서워요. 이렇게 하면 네모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뭐지? 그냥 명대사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전화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이거 그거 아닙니까? 그 뭐지? 그 제갈량이 찍은 어떤 절세 가인이 있어서 넌 내 여자니까 이걸로. 그거 아닙니까? 저 전문 그거잖아요. 그 앞서 본 영상에 잠깐 힌트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유비 생전에 제갈량은 군사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까 이 북벌이 첫 번째로 자기가 직접 군사를 이끄는 작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군사를 이끌었던 게 사실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군사적인 어떤 권한을 갖고서 어떤 지휘를 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상태였었거든요. 중국 고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 군사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황제가 다 왔습니다. 근데 황제가 전쟁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누굴 내보냈냐면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내보내게 돼요. 그럼 장군 같은 경우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갖고 인재도 선발하고 그 인재 선발한 사람들하고 전쟁도 수행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군사권을 온전하게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건데 제갈량은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군사력에 있어서는 좀 빈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제
군사권까지 완전하게 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죠. 국벌을 계속함으로써 군권까지 장악을 한다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삼국지 이야기에서는 뭐 제갈량이 무슨 뭐 동남풍도 막 빌고 뭐 화살도 얻어오고 그래. 뭐 군사를 이끌고 뭐 별을 완전 대활약을 맞아요, 하는 것 맞아요. 같은데. 이렇게 정사를 보게 되면 군사권은 관우하고 장비가 장악을 하고 있죠. 특혜도. 사실 뭐 현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봐도 내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길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 상황 등을 보면 장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 전쟁이 다 끝나면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지는데 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는 거를 약간 꺼려하는 듯한 이런 게 발견될 때가 요즘에도 사실은 그런 군벌들한테는 나타나니까. 그럼 이제 괄호 안에 낱말을 뭐 채우자면 이렇게 하면 뭐 확실한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될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권력을 점점 키워가는 느낌이 더 드는데. 그럼 약간 출사표 내용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군을 좀 장악하고 나가니까 전쟁터 나간다. 이 비어있는 조정 쪽은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인재 막 바꾸지 말고 인사발령 새로 하지 말고 그대로 냅둬라. 그러니까 단속한 거야, 단속한 거야. 근데 우리의 제갈량을 좀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의 제갈량인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저희가 이 제갈량을 평가절하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정말 뛰어난 인재였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방책을 찾아갖고 최대의 결과를 내려고 애쓴 사람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다면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마도 지금까지 위대하다고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뭔가 국벌에 대한 집념을 놓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큰 별이 지게 되는데 소설에서 읽을 때 진짜 저는 안타까운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우셨나요? 이게 중원을 제갈량이 무조건 정복하고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신이다. 이런 느낌으로 2회차 인생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간다고? 이런 느낌. 오늘은 뭐 제갈량을 주인공으로 해서 봤지만 뭔가 이 그 시대의 그 모든 인물들의 막 흥망성쇠를 다 이렇게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홍 교수님이 제갈량의 생얼을 보여주시니까 아, 네. 민낯이 어떻던가요? 제갈량의 조금 민낯. 충격받은 부분도 있고 역시 역사라는 게 네. 또 소설과는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예. 제갈량 하면 정말 모든 것을 어떤 예언자처럼 다 알고 있고 네. 완전 최고의 천재 이런 느낌이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실제 기록에 남아 있었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약간 노력하는 한 명의 어떤 애틋한 인간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인간미. 약간 좀 제갈량의 제갈성렬화 약간 이런 느낌. 제갈성렬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나 둘 약간 좀 약간 그런 노력. 너무 확 와닿는. 네. 인물에 대한 평가는 고정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시대적인 차이가 있죠. 제갈량만 봐도 어떤 시대 정신 그리고 시대가 추구한 아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인물을 끊임없이 재생시키고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시대적인 필요, 어떤 정신에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들을 해나가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사 삼국지를 한번 또 구해서 읽어보는 걸 도전해보시겠어요? 도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나이팅게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물사담의 주인공들 중에 가장 역대급 반전 인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과학자이고 백의의 천사이고 사회과학자였고 그리고 종교학자이기도 했죠. 프로 엔잡러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이 정말 나이팅게일의 어떤 숨은 모습인데요. 그럼 금수저인가요? 뭐 약간 진도순? 꿀집 막내딸과 헌신의 대명사. 에? 형부 구원상대요? 아 이분이에요? 수학의 천재였고 웬만한 계산을 다 암산으로 할 수 있었던데요. 와, 아니 능력치가 끝이 없네. 김장로가 아니라 그 N 천재 같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그녀의 흔적은 과연 무엇일지